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두 분과 마감에 살 종목까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는 OX 살펴볼 텐데요. 지금 이 종목 들고 가야 될지 매도해야 될지 오늘 고민이 많은 LG입니다. 구본준 회장의 블록딜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 LG그룹주가 어제와는 또 정반대로 하락하고 있는데 두 분이라면 이것을 위기로 보시겠습니까? 기회로 보시겠습니까? OX 의견 주시죠. 이번엔 X로 나뉘어졌는데 제가 알기로는 김진만 팀장님이 O에서 X로 의견을 네. 바꾼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네. 저는 사실 블록딜 물량이 다 나온 줄 알았는데, 아직 조금 더 나올 게 있더라고요. 네. 지금 일단은, 구본준 회장의 지분이 이번에 블록딜로 인해서 7.72%에서 3.4%로 축소가 되긴 하는데, 일단은 최소 3% 이하까지는 지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장이 아직 85만 주 정도, 한 800억 정도 이 안쪽에 되는 물량이 시장이 조금 더 출회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작업이 연말 이내에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서 지금 현재 굉장히 지주사로서의 부담감도 존재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블록딜 다 이후에 봐도 충분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도 있고 LG그룹도 전체적으로 애플카 이슈 따라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성장하는 기반이 될 것 같긴 하지만 이런 블록딜 물량은 상대적으로 좀 수급이 마른 상황에서 부담이 있을 수도 있다. 즉 이제 블록딜이 더 있을 거라는 그런 시장의 악재는 불확실성을 계속적으로 키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그 다 마무리가 된 시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참고를 하시자면 이제 LX 홀딩스도 블록딜 물량이 조금 더 블록딜 물량을 처분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주 갖고 계신 분들 이제 어차피 작업입니다. 이제 지분 관계를 좀 확실하게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나와야 되는 물량이기 때문에 대신 피해가 없게 좀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이슈 이벤트를 항상 있다는 것을 좀 확인하시고 투자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블록딜 물량이 남아 있어서 네. 그래서 X 의견으로 의견을 바꿨다. 반대로 이제 김진경 팀장님은 O입니다. 물론 이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전반적인 면을 봤을 때는 이렇게 좀 계열 분리했다는 자연스러운 이제 수준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거래로 인해서 이런 계열 분리에 대한 요건들 하나하나씩 좀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블록딜이라는 거 그리고 아직까지 물량이 남아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좀 부담이 될 수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시간은 다소간 필요할 수 있어도 바닥을 잡는 흐름으로 그리고 이제 방향성을 좀 체크를 해보자라는 관점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는 전반적으로 이런 좀 블록딜이 좀 마무리가 되게 된다면은 확실하게 조금 이제 분리가 된 것이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크게 이 블록딜에 대해서 우려감을 좀 갖는 것보다도 이런 부분들 마무리가 되고 또 자연스러운 해결 수준 과정이라는 점 좀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의견이 나뉘어졌는데요. 두 번째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예요. 해외 수주 모멘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두 분에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OX 의견은요. 5로 일치가 되었고요. 최근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슨 이런 방산주들의 상승이 좀 보였고 그 뒤에는 호주 이야기도 있고 관련한 계약들 이야기가 슬슬 나오는 것 같은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봐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기술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다소간 시간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간은 네, 필요한데, 어느 정도 네. 좀 매물벽이 좀 있기 때문에 다소간 시간 필요하지만은 이런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은 조금은 중장기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특히나 방산 산업에서는 더욱더 해외 수주가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 호주와 이 수교 60주년을 맞아서 에너지라든지 방산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를 하겠다라는 소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자회사의 하나 디펜스가 바로 호주에서 장갑차 수주나 그리고 K9 자주포 수주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중동 지역에서도 이 방산 제품에 대한 수주에 워낙에 힘을 보태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 물론 우주 산업과 관련해서 성장성도 기대가 되지만은 이런 좀 구체적으로 방산 산업과도 뭔가 수주 가능성 또한 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봤을 때 우리가 좀 더 중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으로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두 분 모두 5로 의견이 일치되었습니다. 보유하신 분들 잘 참고해 주시고요. 세 번째 종목입니다. 요즘 이제 증권가에서 이런 리포트가 나올 때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주목을 하십니다. 업황 대비, 그러니까 업황은 좋은데 그에 대비 주가가 저평가다. 워닝 머티리얼즈한테 붙은 수식어였거든요. 두 분도 동의하시는지 OX로 빠르게 확인해 볼게요.
이번에도 5로 일치가 되었습니다. 김지만 팀장님, 이 네. 워닝 머티리얼즈가 어떤 회사며 그럼 저평가를 받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네. 봐도 괜찮습니까? 네, 일단은 저평가 기업은 사실 한국 시장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주가는 항상 따라가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고, 이제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요소는 많지만 그래도 이제 워닝 머터리얼즈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은 그래도 단기적 현재 자리도 굉장히 기술적 자리도 괜찮고, 그다음에 내년도까지 좀 기대해 볼 만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워닝 머터리얼즈는 이제 특수 가스, 즉 이제 에칭 가스라든지 특수 가스 중 반도체 내에서 요 이제 가스 작업을 하는 업종을 판매를 하는데, 희귀가스의 출하량이 굉장히 늘어나요. 왜냐하면 공장 라인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당연히 쓰이는 가스 양도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삼성전자나 이제 하이닉스 쪽에 납품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평택이라든지 미국 쪽에 추가적인 공장이 증설이 되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인 파이는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거기서 최근에 이제 ESG 경영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제 관련 가스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사실 좀 위험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업체들이 시장 파이는 늘어나지만 그 수혜를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타 업종 대비해서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고, 일단 뭐 실적이나 이제 앞으로 실적 전망치 또한 굉장히 훌륭한 상황에서 왜 저평가냐고 물어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반도체 업체가 다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우상향하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해서 결국에 또 돌아 제자리로 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이것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쭉 상승하기보다는 위아래로 워낙 등락보기심, 즉 외부적인 요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불확실성이 많이 늘어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워닝 머터리얼즈 차트를 보시면은 정말 변동폭이 없습니다. 이제 저점도 3만 원, 이제 고점 지금 전고점이 42,000원인데 그래도 한 여기 5월까지는 이제 36,000원을 뚫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 밴드 하단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신규 매수도 지금 딱 돌파 자리 직전의 자리에서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닝 머티리얼즈 5로 일치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LG를 빼고 두 분의 의견이 다 동의했고요. 이번에는 장이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살 수 있는 기회 여러분들께 드리겠습니다. 마감에 산다 두 분이 또 준비해 왔어요. 키워드 확인해 보시죠. 전방 시장 확대와 길어지는 모멘텀이라고 했습니다. 전방 시장 어떤 시장인지 저희가 종목을 통해서 하나씩 모멘텀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하이비전 시스템 그리고 휴마시스인데, 하이비전 시스템 하면 저는 그냥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카메라 모듈? 네, 스마트폰? 물론 대표적으로 말씀 주셨던 이제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맞습니까? 네. 이 부분이 맞는데 여기서 더 뻗어나가는 사업들을 좀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일단 이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 전문 업체이고요. 이 3분기에는 듀얼이라든지 트리플 카메라용 액티브 온라인 장비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보유한 기술을 토대로 해서 더욱더 좀 다양한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또 발굴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이 기술 융합도 추진하면서 4차 산업혁명 주도에 나간다는 전략을 보여지기도 했었고요. 특히나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검사 시장에서는 이 스마트폰 부품이라든지 카메라 부품 조립 분야로까지도 확대를 하는 모습 보여졌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 자체가 다각화가 되고 확대가 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모멘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재화 기술에 대해서 투자가 확대가 되고 있어서 점진적인 이 증가도 좀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또한 추가적으로 해외 그 시장에 대한 좀 진출로 인해서 또 하나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상황이고, 내년에도 신규 장비가 지속적으로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특히나 LG 이노텍이 주요 고객사였는데 이 외에도 고객 다변화를 통해서 추가적인 성장세가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기존의 이 카메라 중심에서 이제는 뭐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그리고 2차 전지와 같이 전반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일봉의 흐름 보시면은 계속 꾸준히 뻗어나가는 흐름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좀 막혀 있었던 저항 라인을 돌파를 하고 시원하게 상승 추세로 좀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또 이평선 자체도 장별로 만들어진 만큼 추가 우상향 흐름이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월봉의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저항 라인을 돌파를 하면서 오히려 신고가를 좀 경신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미 이평선 자체가 우상 전배열로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자리일수록 우리가
저희가 좀 더 추가적인 신고가 행진을 좀 기록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좀 뻗어 나가고 있고 거래량도 서서히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하이비전 시스템의 경우는 다시금 시작하는 단계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의 경우는 21,300원, 목표가 3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목표 주가 3만 원이고요. 손절 가격은 21,300원입니다. 길어지는 모멘텀을 통해서 또 한 종목 발굴하신 우리 김지만 팀장님, 오늘 마감을 사야 되는 이유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은 슈마시스 같은 경우 진단 키트 기업이라고 또 워낙 다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따로 이제 기업의 설명보다는 왜 이제 이 종목을 선택을 했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이제 오미크론 관련의 확산세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안 좋은 상황이긴 하지만 일단은 기업의 펀더멘탈 측에서는 이제 진단 키트가 더 수요가 없을 거라는 이제 그런 악재로 인해서 주가는 바닥에 있던 상황에서 다시 한번 모멘텀이 살아났고 그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도 이제 이 부분이 사실 불확실성이 크지만 오히려 이런 불확실성이 클수록 이런 기업들에 대해 수급이 강하게 몰리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고 이제 어제 드디어 처음으로 진단 키트가 부족하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즉 영국에서 지금 이제 워낙 확산세가 크기 때문에 진단 키트가 부족하다. 즉 이제 해외에서 수입을 하든 어떻게 하든 진단 키트 관련 니즈는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확산세는 계속적으로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특히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의외로 마스크 착용도 잘 안 하고 그렇게 이제 굉장히 방역에 대해서 참 이제 강도가 높기보다 이제 낮은 입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확산세는 이제 지금보다 조금 더 많이 펼칠 거라고 좀 보고 그렇기 때문에 진단 키트 관련 기업들은 충분히 다음 모멘텀을 위해서 작업을 이제 매수를 하셔도 충분히 가능한 입장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추가적으로 휴마시스 같은 경우 이제 자가 진단 키트를 판매를 하는데 이제 국내에선 유명한 기업들이 SD 바이오센서와 휴마시스 두 개인데 SD 바이오센서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부담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과 함께 그렇기 때문에 휴마시스를 상대적으로 공략을 해보시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들 등락폭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봉에 사시지 마시고 꼭 음봉에 사셔야지 다음번에 이제 상승이 있었을 때 좀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매수가로는 17,000원, 목표가는 23,000원, 손절가는 15,000원 제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진단키트 휴마시스 이야기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 23,000원, 손절가 15,000원입니다. 여기 제가 시간이 조금 남는데 오늘 제약바이오주들이 유독 많이 올랐거든요. 김진경 팀장님은 이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는지요? 저는 이제 전반적인 모습 봤을 때 이 제약주들이 그래도 이 안에서 순환매가 좀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오미크론이라는 이슈로 인해서 관련된 백신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주목이 되고 있는데 안타까운 점은 바로 이제 신약 개발에 대한 이슈가 이제 시장 속에서 많이 주목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죠. 물론 이 오미크론 인한 이제 단기 이슈는 좀 작용될 수가 있겠지만은 또 이런 부분들이 좀 줄어들게 된다면은 또 신약과 관련된 소식들이 다시금 또 수면을 떠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제약바이오 업종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꾸준히 봐야 될 것이고 이 업종군 안에서도 좀 더 빠른 순환매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은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 살펴보시면 코스피는 0.45%의 내림세를, 코스닥은 0.36%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약보합에서 오늘 눈치를 보다가 마감할 것으로 추정되고요. 코스피 200은 0.46%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0.13% 오른 1182.3원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FOMC 회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다소 지루한 시장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꼭 이겨내 보시고요. 지금까지 마감 동시효과 함께하셨습니다. 매일경제TV가 증시 마감을 알려드립니다. 네, 화요일 우리 증시 장 마감했습니다. 오미크론 관련해서 이 백신주들도 상승세, 특히 mRNA 관련주들이 올랐고요. 또 최근에 진단키트 수요가 계속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들으면서 제약바이오, 오미크론 이슈 속에 또 내년에 있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는 이슈까지 얹어가면서 연말 연초 랠리를 보여주지 않을까 살짝 오늘 기대를 키웠습니다.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제약바이오주들이 빨간불을 켰는데요. 한미약품도 오늘 3,000원 상승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89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외에도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과연 오늘 시장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종가 체크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는 0.46% 내리면서 2,908